네, 안녕하세요. 센스제니 은싸이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머리 스타일 괜찮나요? 네. 교감생한테 불려갔다 왔습니다. 두 번이나. 멍머리로 하나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아워에 가겠습니다. 바꿀 거라 기대하고 계실 텐데 뭐 괜찮지 않나요? 레드 오렌지 그렇습니다. 열심히 요즘에 좀 재미없게 찍은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근대 의식, 근대 사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 르네상스부터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선 근대 오늘은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 용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져가야 될 용어는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데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 요 핵심 단어를 계속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이전 시대에는 이성이 아니라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에는 바로 신이라고 하는 신의 계시가 중요했죠. 그 신의 계시를 받는 바로 성직자들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근대 의식의 발전이라고 해서 먼저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마워요. 컴퓨터 소리가 시끄럽죠. 우선 과학혁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죠. 코페르니쿠스 전환.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동설, 그래서 천동설이 아닌 하늘을 중심으로 하늘이 중심이 아닌 이제는 지구를 중심으로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죠? 네. 바로 이전에는 바로 지구가 중심이었고, 그죠? 하늘이 돌았잖아요. 하늘이 돌았죠? 근데 이제는 바로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또한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것들과 이제 연장으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행성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측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을 제작해서 그것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천측 관측을 하고요. 낙하 실험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론 낙하 실험은 뭐 이제 갈릴레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존 몇천, 2000년, 30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그 생각들이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시기가 거의 16, 17세기였고 바로 과학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물론 저도 잘 모르고요. 문과 출신이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했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새롭게 돈다. 뉴턴입니다. 웃어주세요. 제가 땡근애가 안 웃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안감했습니다. 바로 뉴턴입니다. 괜찮지 않았나요? 뉴턴. 뉴턴은 만유인력, 잘 알고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기존까지 신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러한 세계관은 바로 기계론적 우주관이다라고 해서 신을 좀 배제하고 이 거대한 우주가 이 정신 세계와는 별개로 바로 기계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뭔가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견했던 이건 뉴턴이죠. 완전 새로워졌죠. 세계관 자체가 바로 기계론적 우주관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모임들이 형성되게 되죠. 그게 바로 아카데미, 학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베살리우스
하빈 이런 사람들의 업적이 또한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과학혁명의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냥 자연, 현상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도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연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철학인데요. 이제 새롭게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것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볼까요? 그리스 시대의 철학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뭔가 이상세계, 플라톤이 특별히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중세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이것이 바로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데 초점을 줍니다. 바로 어디에 초점을 주냐면 이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준다고요? 이성. 특별히 인간에 초점을 두는데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등장했던 것은 바로 경험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 뭐죠?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거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직접 느낀 것들, 계속적인 경험, 만져보면서 이러한 동일한 경험들이 이상한 데서 없어. 동일한 경험들이 이것들을 하나로 쌓여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공통된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컨 그래요. 그거 먹으면 맛있죠. 예상했었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납법, 우리의 경험들을 쌓아서 뭔가를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경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와는 좀 다른 바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연역법을 주장을 합니다. 연역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서 나오죠? 머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경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각에서 나옵니다. 오감. 보고, 듣고, 그죠? 말하고, 네, 코, 숨쉬고. 또 뭐 있죠, 오감이? 느끼고. 또 뭐? 한자로. 보고, 듣고, 말도 이거 맛보는 거. 네? 느끼고. 하나는 냄새? 네,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저 굉장히 멍청해 보이는 거지.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귀납법,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귀납법이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이해 못했어요. 대학교 가서 이해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데카르트는 아니다. 과학 시간에 보듯이 뭔가를 가설을 세우는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건 이렇게 써 이런 거야. 그것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지 않는 그게 진리인 거지. 그래서 어제 과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실험해내서 그것들을 증명해내잖아. 그것이 바로 합리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감각이 중요하다. 아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경험론으로 좀 기울어갈 때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초가 무엇입니까? 칸초는 약간 얼려먹으면 되게 맛있죠.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에 개그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10분이 흘렀고요. 설명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도 나는 괜찮아요. 요즘에 제가 표정 우리만 해도 제가 표정 안 좋아서 되게 걱정이 많은데요. 네, 보시면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경험론과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칸트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죠. 이 텀블러는 안 보이네요. 나와요? 스타벅스 텀블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과연 우리가 이게 실제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머리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실제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시각과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이것들을 근데 동일하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은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보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사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숭아로 할까요? 복숭아를 더 좋아하니까요. 복숭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실제는 조금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똑같이 보고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고 구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보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이성이 있고 쟤도 똑같이 이성이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르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칸트가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관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정리 안 되나요? 잠깐 끄고 갈 거예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 자연애들 바라보던 그런 관점이 인간에게도 초점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귀납법을 바탕으로 한 아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한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연역법. 그래서 진리를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국어시간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제들을 하고 그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나 이게 연역법. 아니면 얘들을 막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 바로 귀납법이죠. 근데 이것을 바로 통합한 사람이 바로 칸트로서 우리는 감각으로 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이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데카르트 유명한 말이 혹시 뭔지 아나요? 우리 이해은 학생 데카르트 유명한 말이 들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뭔가 명확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에 빠지고 가만 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철학 선생님이 아니어서 되게 어렵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제가 나름 그 문해모 선생님이랑 막 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선은 근대의식의 발전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좀 있다가 사회계약서 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